어릴 적 시골 마을, 해 뜨기도 전에 삽을 들고 나가시는 우리 아버지를 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벽마다 도대체 어디를 가시길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삽질이 우리 마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1970년대 우리 마을은 정말 팍팍했습니다. 비만 오면 질퍽해지는 흙길, 금간 벽돌담, 비새는 초가지붕, 겨울이면 외풍이 쌩쌩 들어와서 아궁이 불 꺼지면 이불 속에서도 숨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엄마는 새벽부터 밭에 나가고 아버지는 품팔이 가시고 저녁이면 온 식구가 모여 앉아 보리밥에 된장 풀어 먹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낡은 회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은 기와 몇 장이 빠져 있었고 아이들은 그 앞마당에서 딱지치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은 저녁이면 그곳에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며 하루 일과를 나눴습니다. 요즘 농사는 어때? 글쎄, 비가 안 와서 걱정이야. 그런 대화들이 늘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을 확성기에서 낯선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새마을, 새마을, 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 마을을 새롭게 만듭시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새마을? 그게 뭔데? 며칠 뒤 트럭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시멘트 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손을 흔들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 다들 모여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장님이 트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게 다 우리 마을 거래. 정부에서 공짜로 준다고 해. 근데 우리가 손발 안 쓰면 소용없어. 저걸로 우리 마을 길부터 먼저 닦자고.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거 다 해서 얼마나 되는데요? 한 300포대 넘을 거야. 그걸로 길을 다 깔 수 있어요? 아니, 턱없이 모자라지?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좀 보태야 하지.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또 일이네. 돈도 없는데. 하지만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시멘트를 공짜로 준다니 고맙잖아. 우리가 품만 보태면 되는 거지 뭐. 살려면 해야지. 그 말투엔 불평도 기대도 아니고 그냥 살려면 해야지 하는 담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삽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새 뜨기 전부터 어른들은 마을 입구 큰 길에 나가 흙을 파고 돌을 날랐습니다. 낮에는 각자 일터에 나가고 저녁이면 또다시 삽과 괭이를 들었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그렇게 계속됐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마을 어귀에서 흙먼지가 풀썩 날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땀범벅이 되어 삽질을 하고 계셨고 옆집 아저씨는 지게에 돌을 가득 쥐고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건너편 아줌마는 자루에 흙을 담아 꾸역꾸역 날랐습니다. 아버지, 힘 안 드세요? 제가 물으면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이거 다 하면 너 학교 가는 길이 좋아진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삽질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길이 없었다면 비 오는 날 학교도 못 갔을 것이고 마을 밖 장터에 나가 물건 팔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장님이 앞에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멘트가 모자랍니다. 시집마다 1,000원씩만 거둡시다. 과부 김씨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이장님, 우린 돈이 없어요. 그럼 품으로 보태세요. 그것도 방법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는 돈은 없어도 몸은 성합니다. 병든 남편을 간호하는 이씨 아주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집은 닭 몇 마리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을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마을은 매일 밤 삽소리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고단했지만 어쩐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그 시절 우리 마을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마을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정부는 마을마다 시멘트를 보냈습니다. 잘 살아보세 라는 구호와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마을마다 받는 양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옆마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쪽은 시멘트를 엄청 많이 받았대! 마을 회관 앞에서 어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왜 우리만 적게 줘?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 그럼 우리 마을 길은 좁아도 되냐고! 이장님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결국 집집마다 돈을 모았습니다. 1,000원씩, 쌀 한 말씩, 그래도 모자라면 농협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마을 일에 보탰습니다. 정부는 말했습니다. 잘하는 마을에 더 주겠다고. 그래서 마을마다 경쟁이 붙었습니다. 우리 마을 이장님은 늘 다그쳤습니다. 우리 마을이 뒤처지면 다음 지원도 못 받아. 열심히 합시다. 어느 날 면사무소에서 젊은 공무원이 내려왔습니다. 김 주사님이었습니다. 30살쯤 돼 보였는데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분은 자기 일자리를 걸고 우리 마을에 왔다고 했습니다. 사표를 미리 써놓고 온 거였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잘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 주사님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마을에 와서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이장님, 오늘은 몇 미터 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해야 합니다. 옆마을이 우리보다 앞서갑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더 열심히 했습니다. 김 주사님도 불쌍했습니다. 자기 일자리가 걸려 있으니까요. 마을에는 새마을 지도자도 생겼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박 총각이 뽑혔습니다. 청년회장을 하던 26살 청년이었습니다. 박 총각은 지도자 교육을 받으러 며칠간 마을을 떠났습니다.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이게 새마을 정신이래요. 지도자가 되니 혜택도 있었습니다. 농협에서 돈을 빌릴 때 먼저 빌릴 수 있었고 버스 탈 때 값을 깎아줬습니다. 세금도 좀 면제됐습니다. 그래서 박 총각은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부담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몸만 쓰면 됐는데 나중에는 돈도 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빚을 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집에서 아버지와 엄마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번에 또 돈을 내래. 얼마? 5,000원 어디서나? 농협에서 빌려야지. 그런 집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빚을 내서 마을 일에 보탰습니다. 안 하면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았으니까요. 안 하면 우리 마을만 뒤처졌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낮에는 밭에 나가고 저녁에는 마을 일 나가고 밤에는 지쳐서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이 잘하는 마을로 뽑혔습니다. 다음에 철근이랑 시멘트를 더 준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 속에는 안도와 피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땀을 흘린 건 우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돈을 낸 것도 빚을 진 것도 다 우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시절 새마을운동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그 시절 우리 마을에는 우픈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때는 모두 진지했던 일들입니다. 어느 날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경북 청도에 신도마을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거기가 정말 잘했대요. 우리도 거길 본받읍시다. 마을 사람 몇 명이 버스를 타고 그 마을에 견학을 갔습니다.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야, 거기는 진짜 대단해. 집마다 슬레이트 지붕이고 길도 다 포장됐어.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저렇게 되려나? 그때부터 우리 마을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신도 마을처럼 되고 싶었으니까요. 방송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새마을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처음 한두 달은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 매일 듣다 보니 귀에 못이 박혔습니다. 어느 날 옆집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노래 한 번만 더 들으면 미치겠네. 옆에 있던 다른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끄지도 못하는디. 확성기는 마을회관 지붕 위에 달려 있어서 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참았습니다. 마을 청년회장 박 총각은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26살, 군대에서 배운 대로 구령을 붙였습니다. 차렷. 열중 쉬어. 삽질 시작. 어른들은 황당해했습니다. 야, 여기가 군대냐? 박 총각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습관이. 어느 날은 면사무소에서 공무원이 내려왔습니다. 새마을 사업 실적을 점검하러 온 것입니다. 이장님이 급히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 해? 평가가 좋아야 다음에 지원을 더 받아. 그래서 평소엔 쉬엄쉬엄 하던 사람들이 그날따라 엄청 열심히 삽질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습니다.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와,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이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돌아가자 다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에휴, 진짜 힘들었네. 그러게 말이야. 평소엔 저렇게 안 하는데. 다들 웃었습니다. 웃으면서도 힘들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70이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나오셨지만 삽질은 안 하시고 앉아서 훈수만 두셨습니다. 거기 아니고 여기를 파야지. 돌은 그렇게 놓는 게 아니야. 젊은 사람들은 속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일은 안 하고 말만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르신이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할아버지 말이 대부분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파면 물이 고인다니까. 정말 그 자리에 물이 고였습니다. 저 돌은 저쪽에 놓아야지. 정말 그렇게 하니까 더 튼튼했습니다. 경험이 많으셨던 거죠. 나중에는 젊은 사람들도 할아버지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됐습니다.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면사무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여성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에서 여자 대표 한 명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도 바쁜데 교육은 무슨. 결국 제비뽑기로 정했습니다. 뽑힌 사람은 박씨 아줌마였습니다. 아줌마는 울상이 됐습니다. 나는 글도 모르는데. 그래도 다녀왔습니다. 이틀 뒤 돌아와서 마을 아줌마들 앞에서 배운 걸 전달했습니다. 주방 계량, 뭐 그런 거 배웠어요? 다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주방 계량은커녕 밥 먹을 쌀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마을에 노란색과 초록색의 새마을 깃발이 배달됐습니다. 이장님이 전봇대에 달았습니다. 그날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이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바라봤습니다. 우리 마을도 깃발 생겼다. 어른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깃발 달았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깃발을 보면 마음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우리 마을도 뭔가 특별해진 것 같아서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비 오는 날의 그 장면입니다. 그날도 장마철이었습니다. 며칠째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큰 길이 온통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갈 지경이었습니다. 장화 신고 걸어도 무릎까지 빠지는 진창이었으니까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비 그치면 나오세요. 하지만 언제 그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가 그쳐야 할 텐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았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삽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엄마가 말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쉬지 그래요. 비도 오는데.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안 하면 또 한 달 미뤄져. 애들이 이 길로 다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는 비옷도 없이 나갔습니다. 그냥 헌점퍼만 걸치고요. 옆집 아저씨도 건너편 아저씨도 다 나오셨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로 묵묵히 삽을 들었습니다. 마을 이장님도 나왔습니다. 청년회장 박 총각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70 넘은 김씨 할아버지도 나오셨습니다. 이장님, 어르신은 들어가시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야, 나도 힘 보태야지. 저는 처마 밑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비를 맞으며 일하는 어른들, 진흙투성이가 되어가는 옷, 그래도 멈추지 않는 손놀림.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비도 오는데 왜 쉬지 않으실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1시간, 2시간, 비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흙을 떠내고 돌을 옮기고 다시 흙을 다졌습니다. 그때 제가 본 건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허리를 굽히고 삽질하시는 모습, 손에서 물집이 터져 피가 났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길을 닦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 말 그대로 미래의 길을 닦고 계셨던 것입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수건을 적셔 아빠 손을 닦아줬습니다. 고생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학교 갈 수 있겠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습니다. 저는 학교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마을 큰 길은 진흙 대신 평평한 흙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물이 빠진 자리에는 돌과 자갈이 깔려 있었고 양옆으로는 배수로가 파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길 위에 우리 아버지 손때가 묻어 있구나.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그 길 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젯밤 비를 맞으며 일했던 어른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옆집 아저씨를, 건너편 아저씨를, 마을 어른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길은 그냥 흙과 돌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헌신은 말없이 이어졌고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시절 어른들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함께 고향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그 길은 이제 깨끗한 포장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가로등도 서 있었고 인도도 있었고 차선도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랑 마을 어른들이 밤마다 나와서 이 길을 만드신 거예요?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뭔가 전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길 위에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깔려 있습니다. 땀방울, 한숨, 웃음, 그리고 희망, 그 모든 것들이 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이 길을 제 아들이 걷고 있고 언젠가 제 손주도 걸을 것입니다. 그 시절 어른들의 손때가 묻은 길, 그들이 주고 간 길 위의 유산이 지금도 조용히 숨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의 의미를, 할아버지 세대의 헌신을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닦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진짜 유산입니다.
길을 걷는 사람은 바뀌어도 그 길을 만든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걸으며 기억할 것입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었는지를,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를, 그리고 그 희생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이 길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걷고, 그 아이들이 걷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걸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땀과 헌신이 잊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억 어게인이었습니다.